동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른 고3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 본 이후에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신들이 말하는 포스트 수능 전략 그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영이가 말해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3기 조우영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정도 시기면은 이제 수시도 2-2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기말고사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떠한 일을 하셔야 하냐면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여태까지 받았던 내신 성적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수능 가채점 점수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수능 발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수능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입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히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꼭 거치시고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곧 12월에 입시 설명회를 할 텐데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곳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코엑스에서 대학 입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무료로 입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집이나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상담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EBS에서 이제 입시 상담을 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상담을 받아서 입시 상담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꼭 EBS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민범이가 말해줄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논술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과를 나왔으니까 이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과 논술을 대비할 때는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겠다는 말을 일단 설명을 안 하겠고 대비를 할 때 어떤 책이 좋을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BS에서 역시 나온 책이 서점에서 아마 판매가 될 거예요. 그 책이 논술 책인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하나과 그 나머지 쉬운 책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수준에 맞게 책을 구매하셔서 거기 있는 것을 보시면 아마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학의 뭐 하이탑이나 이런 교재들을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수능에서 이제 다 잊어버렸다고 계속 면술까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해서 정리해서 논술 시험에 꼭 자기가 아는 배경 지식들을 모두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과 논술을 마치고요. 네, 문과 논술에 대해서 이제 우영이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자, 공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기공신 최호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문과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는데 정시 논술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술은 학교를 굉장히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안하다고 할 게 없다고 막연하게 논술학원에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학원에 등록하기 앞서서 먼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은 기출문제도 있고 모의논술 같은 걸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분석자를 올리기도 해요. 그 분석자를 보시면 교수님이 이 학생은 어느 이 글에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이런 점을 지적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포인트로 삼아서 글 쓰는 훈련을 하면 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목표로 한 대학에 입학처에 가셔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꼭 잘 활용하시고 나머지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좀 학습 외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 요은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네, 뭐 농구술이나 대학 입시 전형 일기는 앞에서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적인 것, 뭐 공부에 관한 것도 있고 공부 아닌 것들도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경제 공부를 문이과에 상관없이 꼭 해주셨으면 해요. 이제 요즘 대학가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다들 경영 경제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쪽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고등학교 사탐 경제 수준의 내용만 예습하고 오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수능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다면 이제 대학에 오면 영어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원서로 된 교재들을 읽고 수업에 들어갈 일도 많을 테니까 그런 영어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엔 좀 웃긴 건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뭐 여러분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술을 또 잘 먹는 친구가 또 많이 이제 뭐 학기 초부터 잘 나간다던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차차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수험 기간 동안 뭐 몸도 많이 부실해지고 막 이렇게 밀면 넘어질 것 같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도 보충해 주시고 운동을 하면 이제 몸이 잘 돌아가다 보면 주량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또 수험 생활 때문에 대중문화에 많이 이제 까먹은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가수가 누구고 노래가 누군가 이런 거 대중문화 진도도 좀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민들레 형태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가지고 공신과에 만나볼 때 예약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또 3월에 신학기에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고 센터 때 가서 멋있는 쇼 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진도도 따라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장래희망을 바라보고 공부를 했다면 정말 좋은 일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진로 적성을 제대로 찾을 시기거든요. 진로 적성에 맞는 그 두꺼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대학 원서를 잘 쓸 수 있게 진로 적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수험표를 가져가면 할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있고 핸드폰도 할인받고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 원서를 참 적성에 맞게 이제 쓰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성이란 적당한 성적이죠. 그래서 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최대한 물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로 그거에 맞는 과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딱히 그런 건 없다. 난 최대한 높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원서를 잘 써야 돼요. 이 배치표를 또 그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이 배치표라는 거는 반드시 이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거든요. 배치표대로 반드시 안 일어나요. 배치표가 왜냐면은 어떤 그 커트라인의 배치표가 예상했어도 그 예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그게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표를 이제 볼 때 반드시 작년 배치표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미지에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예를 들면은 무슨 대학 무슨 과가 되게 이미지가 좋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배치표에서 이 점수가 낮아. 그러면요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이제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 것과 이제 올해 거를 비교해서 봐야 되고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재작년 것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아요. 이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시에서 원서 쓰는 거는 주식시장 보는 거랑 비슷해요. 결코 어떤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고 걷다 맞춰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점수 가지고 붙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원을 쓸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학교 그 과마다 모집 인원수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학교가 50명을 모집했었는데 이제 25명을 모집하는 걸로 바뀌었다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배치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수 변화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서 마감 시간도 봐야 돼요. 제가 참 원서를 잘 쓰는데 마감 시간이 보통 마감되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똑같은 시간에 마감이 되는데 어떤 대학은 좀 더 늦게 마감하거나 좀 더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불안해서 대충 역시 좀 일찍 마감이 되거나 늦게 마감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좀 덜 몰리는 편이에요.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마지막까지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미리 쓰기는 너무 불안한 거야 또. 왜냐면 신중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마감될 시간 이후에 놓쳐버리면은
괜히 이제 자기는 지원을 못한 거잖아요. 그 원서 한국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남은 학교가 몇 개 없는데 그 학교가 막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 이거 겁나가지고 대부분 몰리는 시간이 또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좀 이르거나 늦은 학교가 경쟁률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작년 배치와 그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원서는 결코 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눈치 경쟁하세요. 마지막 발표 시간까지. 이제 아무튼 이 배치표 원서 쓰는 건 주식시장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냥 멍청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똑똑하게 써야 된다. 그냥 커트라인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 이상한 사기 업체에서 우린 100% 예상한다, 1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사기예요. 예측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날 상황 추이 보면서 다 바뀌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측 못하니까 그건 믿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은 혹시 공신에 이제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공신은 기본적으로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공신에 또 주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만한 정신을 공신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트레이닝을 거쳐서 성령 분야 말대로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 면접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